올해는 역마살이 강한 해인 것 같습니다. 1월 치앙마이부터 3월에는 제주도와 코타키나발루, 그리고 4월에는 베트남 여행, 또 5월에도 여행 계획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영상은 치앙마이 한 달 살이에 하루 분량만 올라간 상태죠. 정말 행복한 고민입니다. 이 영상을 언제 다 편집하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건강한 삶의 변화를 기록하는 바디 르네상스입니다. 지난 치앙마이 영상에서는 한 달 살이를 위해 한국을 떠나는 날부터 도착한 하루 동안의 모습을 담았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일주일 정도의 치앙마이 생활을 한 영상에 모두 담아보려고 합니다. 한 달 살이 동안 주로 아침과 점심은 집에서 해결했고 저녁 한 끼는 다 같이 나가 외식을 했습니다. 산티탐 지역에서 평점이 높은 곳들로만 다녔으니 혹시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난 영상에 이어 두 번째 날인 1월 15일 수요일부터 출발해 볼게요. 이날은 남편이 하루 쉬게 되어 남자들은 집에 있고 여자들만 아침부터 발 관리를 받으러 샵으로 나갔습니다. 모두 긴 여행 준비와 하루 동안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지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정은 먹는 것 외에는 따로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10시쯤 아침을 먹고 오후 3시에는 과일을, 저녁 5시쯤에는 숙소 바로 옆에 있는 모임 찜찜이라는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 가게는 2호점까지 있었는데요. 가성비가 정말 최고입니다. 저처럼 밥 없이 육류와 야채들만 있어도 밥을 잘 드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가격도 4명이서 배부르게 먹어도 329바트, 우리 돈으로 14,000원밖에 안 나옵니다. 이 집은 한 달 살이를 하는 동안 3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 1월 16일입니다. 목요일 아침에는 샐러드와 구운 고기를 함께 먹으며 투어 준비를 했습니다. 치앙마이 명소를 검색하면 주황색 벽돌 앞에서 찍은 사진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바로 그곳이 타페게이트입니다. 치앙마이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죠. 처음에는 굳이 이 벽 앞에서 사진을 찍어야 할까 싶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사진이 정말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포즈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재미있는 공간도 있으니 방문하신다면 한 번쯤 재미로 촬영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사진을 찍고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형님과 함께 유명한 과일 주스 가게에 들러 음료 2잔을 포장해 왔습니다. 모두 설탕을 넣지 않는 노슈거로 주문했어요. 굳이 설탕을 넣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어서 망고 주스는 항상 노슈거로 주문합니다. 그런데 노슈거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 잔은 너무 달아서 반 정도 남겼던 것 같아요. 타페게이트에서 추억 사진을 남기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꼭 가보고 싶어서 미리 저장해 두었던 ORB 카페 치앙마이입니다. 이곳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잠깐 소개한 적이 있는 곳인데요. 이 화면 기억나실까요? 바로 그곳입니다. 잠시 더위를 피하면서 일을 마친 남편도 합류해 모두 함께 여유로운 카페 타임을 가졌습니다. 저는 형님과 조카가 공동 요가를 해주신 덕분에 잠깐이지만 부의 역설 책도 이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손이 하얗네요. 지금은 많은 여행으로 손등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 아침에 아이들 먹일 식빵과 물 등 필요한 것들을 구입했습니다. 아침마다 샐러드와 달걀만 3일 동안 먹였더니 아이들이 단 게 먹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 쌀밥도 처음으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밥을 짓기 위해 준비하다 보니 속 바닥에 스크래치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이 치앙마이에서의 처음이자 마지막 밥 짓기가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그냥 사와서 먹였습니다. 치앙마이에서는 쌀을 사서 직접 요리하는 것보다 사 먹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더라고요. 저녁은 5시쯤 남편과 함께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이날은 과식은 없었지만 중간중간 음료와 디저트 등 공복 시간이 거의 없었죠. 여행 초반 며칠은 원래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미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케이크도 한 조각 맛봤던 터라 배가 고프진 않았지만 샐러드가 너무 맛있어서 남편이 먹을 때 저도 살짝 거들어 주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니 이 샐러드가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아침에 차려 먹는 샐러드 양으로 8접시까지 만들 수 있는데 우리 돈 9,000원이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거든요. 이제 저녁 외식을 위해 다 같이 집 근처 레스토랑으로 이동했습니다. 식당이 굉장히 넓었고 필요한 것들은 언제든 가져갈 수 있게 셀프 코너가 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음식은 태국 전통식 반찬들과 단품 메뉴로 주문했습니다. 모든 반찬이 이색적이지만 거부감 없는 맛이라 입에 잘 맞았습니다. 특히 이 메뉴는 아이들도 좋아해서 추가 주문까지 했네요. 총 금액은 어른 셋 아이 둘이 먹고 881바트,
약 38,000원이 나왔는데요. 현지 식당에 비해서는 저렴하진 않지만 한국 물가로 비교를 해보면 양과 질적인 면에서 모두 정말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다 같이 집으로 걸어가는데 하치가 빨간색 티셔츠가 마음에 들었는지 옷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빠한테 돈 받아줘. 나 50바트. 마침 한국에서 가져온 여름 옷들이 짧아져서 새 옷이 필요하던 참이었는데 한 장에 우리 돈 2,000원에 구입했습니다. 가격도 착한데 소재도 부드럽고 탄탄해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들만 쇼핑할 수 있나요? 이제 저의 쇼핑 타임도 시작됩니다. 숙소에 오자마자 가장 바꾸고 싶었던 게 바로 주방의 오일과 이 도마였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쓰려고 했는데 위생상 도저히 그대로는 사용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두께감 있고 튼튼해 보이는 도마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져오고 싶을 만큼 마음에 들었는데 깜빡하고 두고 온 게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쯤은 그 숙소를 찾은 또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겠죠? 오늘의 마지막 쇼핑은 동네 마트였습니다. 목적은 생필품 구입이었는데 저녁까지 먹은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졸라서 들렀습니다. 한국에 있었다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아들이 콜라 아이스크림이 있다고 설득하더라고요. 정말로 콜라 아이스크림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씩 사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이젠 숙소 건물이 보이자 마치 진짜 우리 집으로 돌아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행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왜 익숙한 동네 풍경만 봐도 마음이 놓이고 편안해지잖아요. 딱 그 느낌이었습니다. 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아침 루틴을 시작하기 전에 담아둔 영상인데요. 새 도마에서 칼질할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주방도 처음 모습과는 다르게 제 동선에 맞춰 위치를 조금씩 바꿨습니다. 특히 수납함은 왼쪽 옆이 아니라 위쪽에 두어야 조리대 공간이 더 넓어져서 요리 준비가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서재도 한국처럼 안락하진 않지만 최대한 한국집과 비슷한 환경을 세팅해 두었습니다. 2곳 정도를 정해 그곳에서만 주로 책을 읽거나 글을 썼죠. 책을 읽거나 사색할 때는 거울을 바라보는 자리가 편했고 글을 쓸 때는 싱크대를 바라보는 쪽이 마음도 편하고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도 활동별로 제가 선호하는 장소가 따로 있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공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우연히 책에서 이 효과와 관련된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특정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작업을 하면 그 공간이 바로 해당 작업의 트리그, 즉 방아쇠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뇌가 환경과 행동을 연관시켜 그 장소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집중 상태로 바로 전환되고 작업 효율도 높아진다고 해요. 요리를 해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도 마찬가지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방에서 요리를 많이 해봐야 요리 모드로 바로 전환이 되고 다양한 식단들도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매번 육류와 채소 위주의 집밥만 먹다 보니 좀 단조로웠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운동 습관이 붙는 시점부터 2025년 목표를 다양한 식단에 도전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말만 하고 여행을 핑계로 계속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요리를 함께하는 챌린지에 참여해보기로 했습니다. 여행 영상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요리 챌린지 과정도 한번 담아볼게요.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도 일상을 담는 영상으로 바꾸니 이런저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제 얘기를 나누는 것도 한결 부담이 덜해서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에 창문을 열어두어도 춥지 않은 치앙마이 날씨였지만 2시간쯤 지나니 발이 조금 시려오더라고요. 오늘은 서재에서 약 1시간 반 정도를 보내고 아침 운동을 위해 남편과 함께 헬스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고강도 운동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사실 좋아한다기보다는 운동에 많은 시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원하는 효과를 위해 고강도 운동을 선택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힘든 걸 좋아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약 20분 정도만 운동해도 전신에 땀이 나고 일부 근육들은 이미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라 웨이트 후 바로 수영장에 들어가도 될 만큼 열감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운동을 마치고 숙소에 오자마자 물 온도도 체크해 봤습니다. 이 정도면 내일부터는 운동 후에 바로 수영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치만 아직 아침 기온은 영상 16도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운동을 조금 가볍게 했는데요. 왜냐하면 오후에 특별한 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해외에서 처음으로 배드민턴 경기장을 방문하는 날이거든요. 오전 투어를 마친 뒤에 이 이야기는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치앙마이에서 맞는 네 번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날 아침에는 한국에서 형님이 챙겨오신 스팸을 구워 아이들 식빵에 넣어줬어요. 사실 저희 집에서는 스팸을 거의 안 먹는데 결혼 1년 차까지는 남편이 좋아해서 자주 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해가 제 평생 먹었던 스팸 양보다 많았던 해였죠. 지금은 남편도 거의 안 먹고 저 역시 일부러 사거나 요리에 사용하진 않습니다. 같이 살다 보니 식단도 자연스럽게 맞춰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한식 음식점을 하셨던 어머니 덕분에 생선이 올라오는 한식 상차림을 주로 먹고 육류는 2주에 한두 번 정도만 먹었는데 지금은 남편의 영향으로 거의 매일 육류를 먹고 있거든요. 맛있겠다. 식단을 바꾸면서 건강 정보를 찾아보니 많은 전문가들이 건강을 위해 가장 피해야 할 음식 중 하나로 이 가공육을 꼽더라고요. 알고는 있지만 여행 중에는 이런 규칙도 잠시 내려놓게 됩니다. 매일 아침 삶은 달걀과 샐러드만 먹다가 이날은 아이들이 원하는 메뉴를 만들어주는 날이었거든요. 그래도 미안한 마음에 상추와 달걀도 함께 넣어줬습니다. 아이들도 맛있다고 하니 오늘 아침도 성공이네요. 저와 형님은 샐러드로 간단히 아침을 먹고 오전에는 치앙마이 투어를 나섰습니다. 오늘 방문한 곳은 치앙마이 올드타운 남쪽에 위치한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예술, 공예, 문화, 음료, 휴식이 모두 어우러진 곳이라 성별이 다른 아이들의 취향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선택했어요. 형님은 고학년 자녀와 함께 차를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셨고 저는 하치와 한참을 여기서 이러고 놀았습니다. 투어를 마치고 형님께 하치를 부탁드리고 저희는 배드민턴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경기장 바닥이 대부분 나무를 사용한 바닥인데 치앙마이에서는 이용한 두 곳 모두 국제 경기장 규격의 탄성 바닥이었습니다. TV에서 보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운동하는 곳과 똑같은 코트죠. 체육관은 입장료만 내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한 코트당 1시간에 140바트, 우리 돈으로 약 6,000원 정도인데요. 생각보다 저렴하진 않죠. 오히려 한국보다 비싼 편입니다. 한국은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관이 많아서 보통 인당 1,500원 정도만 내면 시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거든요. 알아보니 태국에서는 배드민턴이 중산층 이상이 즐기는 스포츠로 인식된다고 해요. 그래서 재밌는 경험도 했는데요. 한국에서는 게임 중 깃털이 손상되면 바로 새 콕으로 교체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콕이 망가져도 새로 꺼내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경기 전 들고 들어간 두 개가 다 소모되었는데 상대팀이 콕을 내지 않길래 저희 콕을 추가로 더 사용했습니다. 셔틀콕이 비싸다 보니 여기서는 4명이 더블로 돌아가면서 플레이를 하고 사용한 셔틀콕도 철저히 분담하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한국은 경기 시작 전에 인당 하나씩 콕을 내고 경기가 끝나면 이긴 팀이 남아있는 새 콕을 가져가는 문화거든요. 참고로 셔틀콕은 여기 체육관에서 사시면 안 됩니다. 마트에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약 2만 원인데 여기서는 같은 제품을 3만 원에 판매하더라고요. 저희는 콕이 없는 상태여서 3만 원을 내고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가 1월 중순으로 운동을 매일 시작한 지 약 5개월쯤 되었을 때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2년 정도 배드민턴 선수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기본기는 있지만 매일 운동하시는 분들만큼은 경기 운영은 하지 못합니다. 동호회 소속도 아니고 주기적으로 치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매일 운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예전에 35살쯤에 밤 10시에 시작해 다음날 새벽 2, 3시까지 운동하는 배드민턴 번개 모임을 2번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와 지금의 근력과 스피드, 탄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특히 더운 나라라 몸의 탄력이 더 좋은 느낌이었죠. 그리고 얼마 전 2번 정도 대회에 나간 적도 있는데 40대 중반이지만 아직 스피드는 살아있더라고요. 근력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제 나이에 이렇게 유지하기는 힘들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저희는 둘이만 간 거라 단식 경기로 몸을 풀고 있었는데 마침 옆 코트에 경기장 하나에 여러 명이 온 팀이 있더라고요. 그분들과 조인해서 경기를 했습니다. 한 분은 프랑스 분이셨고 한 분은 인도 분이셨습니다. 인도도 배드민턴 강국이거든요. 두 분 다 키가 180 후반이셨고 특히 인도 분은 한국에서 보기 힘든 긴 팔을 가리셨더라고요. 코너 깊숙이 보내도 다 받아내시고 또 스매시는 얼마나 힘이 좋은지 묵직하게 들어오는데 여자인 제가 정확히 리턴을 하기에 무리가 있더라고요. 총 2게임을 했는데 정말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저 인도 쓰신 분 너무 빡세게 쓰신다 진지하게. 그리고 엄청 달라. 그리고 탄력이 장난 아니야.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야채와 고기를 듬뿍 담아 푸짐한 저녁 식사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인도애한테 걸려가지고 인도애한테 걸렸어. 야, 잘못 걸렸네. 1월 18일 아침입니다. 이날은 형님네 가족과 저희 가족이
저녁을 먹기 전까지 각각 다른 일정으로 하루를 보낸 날입니다. 뭐 하는 거야, 준아? 우산. 다 됐어? 이제 명상했을 잘할 수 있겠어? 엄마 여기가 대왕 웃음으로 똑같이 가는 거다. 알았어. 대왕 웃음. 예. 엄마 나 아직 안 간다.